똥고충이네, 똥고충 왔네, 뭐 얼마면 나랑 자냐, 뭐 야 내가 좀 큰데 내가 받을 수 있냐, 젊은 애 뒤는 어떤지 궁금하다, 맛 좀 보자, 뭐 벗어라, 벌려라.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당신을 위한 그림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림 처방전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여진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늘의 사연 신청자에게 전화 연결을 해봅시다. 전화 한번 연결해볼까요? 네. 근데 오늘은 네, 무시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바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성소수자 직장인, 네, 성인 남성인입니다. 성소수자 네, 21살. 네, 21살입니다. 오. 성함은 성함은 가명으로 박남준입니다. 박남준 씨. 네. 그러면은 어떤 사연으로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사연을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동성애라고 쉽게 말을 할게요. 동성애자가 이 사회에 살아오는 부당한 대우, 그런 힘듦, 우울함,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녀공학 중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남고를 나왔는데, 저의 성지향성이죠. 이건 성정체성이 아닌 성지향성을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양성애자죠. 내가 여자애도 호감이 있었고 남자애도 호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사춘기가 시작될 때 이제 남성에 대한 그런 로맨틱 이런 부분이 점점 커져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너무 좀 사회적으로 시선이 안 좋았고 좀 억압받고 눌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저 자신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제 자신을 배척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아니야 착각일 거야, 내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부정해 나가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남고를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진다 하죠. 그러면서 점점 저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거고 내가 왜 이러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많았고, 뉴스에서나 뭐 취업문화 축제에 대한 댓글을 보거나 그런 데를 보면은 다 성소수자 욕하는 거, 그리고 왜 이 동성애가 질병이고 동성애가 정신병이고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유, 과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동성애가 나쁜 거고 동성애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애도 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도 1, 2, 3학년 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속에서 아무도 뭐 말할 곳이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기도 무서웠고,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무서웠고, 내가 이게 맞는 걸까, 사회에서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죄라고 지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날 누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정신과도 다니고 우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기도 하고 말할 곳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소수자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된 계기이 있었어요. SNS를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때 당시에 한번 SNS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고등 2학년 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던 도중에 제가 화장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어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그때 당시 하고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그 학교의 교실과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관심을 쏟은 거죠. 남자애가 남고인데 왜 화장을 하고 왔느냐, 너 게이냐 하면서 이렇게 저를 몰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너무 당당하게가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뭐 까짓 것 어째 따에다가 뭐 이제 잃을 것도 없는데 라는 마음을 거기서 그냥 강제적인 제 커밍아웃을 했죠. 근데 좀 좋은 커밍아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냥 장난인가 보다 얘가. 그러던 도중에 이제 화장을 좀 배워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새로 입학하고 이제 초기가 되었을 때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반에 들어와서 막 친구들 놀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화장한 것도 이쁜데 한테 그러지 마라, 얘 개성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 참 좋은 선생님이다 하고서는 좀 그때 당시에 또 애들한테 다시 커밍아웃을 하고, 그렇게 그 뒤에 저한테 이렇게 응원한 선생님이 다른 방 가서 아우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몰랐어요. 제 옆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그 땡땡땡 쌤이 네 얘기하더라 이러고 뭔 얘기했는데 하니까 옆반에 화장한 애 개이냐고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밤마다 다 그렇게 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누구가 화장을 이렇게 하고 왔던데 쟤 개이냐 라고 들어가는 밤마다 다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우팅을 이렇게 당하고 얘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대표 게이가 된 거죠. 대표적인 성소자가 된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마을말이 심하게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사회가 무섭고 학교가 무섭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몸도 갖고 가면서 이게 취업을 하면서 20살 때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친구들 성소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SNS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일부러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회사 어른 다 삼촌뻘들인데 여성에 대한 성희롱 뭐 단란주점 같은 얘기를 하든 할 때나 저를 그런 유흥업소에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자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듣지도 않고 뭐 저한테 뭐 해봤냐 고등학교 때 뭐 많이 해봤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어보실 땐 저 대답도 안 하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끌려가면서 막 기분이 더럽고 막 찝찝한데도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뭐 옆에 여자 파트너가 있든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것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의심을 한 거죠. 이제 여자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뭐 도우미한테까지 관심이 없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1살 지금 시점에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다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한 거죠. 너도 대형 게이지. 너도 더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똥꼬충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언어폭력적인 부분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동성애를 한 내 잘못일까? 이렇게 차별당하는 게 마땅한 걸까? 저는 이렇게 차별당하고 뭐 욕먹고 이렇게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동성애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가 이렇게 욕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라는 자존감도 없어지고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성애로 하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동성애 치료센터 그런 데도 한번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받는 차별들 근데 막 몇 명 성소수자 친구들은 막 당당하게 사는 애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숨는 친구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아픔을 당해서 저와 같이 숨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극과 극이 나눠지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극과 극이 나눠지니까 나는 뭘까?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맞고 남성에 대한 로맨틱을 느끼는 건 맞는데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잘하는 걸까? 사회는 나를 이렇게 욕하고 억압하고 누르는데 직장에서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랬는데 그래서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어가면서 이번에 때문에도 더 심해졌고 이게 큰 틀 말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커밍아웃을 완벽하게 하신 건 아닌 상황인 거네요? 회사의 부분적인 그러니까 저는 현장직이니까 반장이라고 부르죠. 회사 반장님한테는 들켰어요. 제가 그때 같이 술 먹다가 제가 그때 성소수자 친구와 이렇게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슬쩍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술 먹으면서 내 카톡을 실수로 이렇게 봤는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네 맞다고 하시고 이제 반장님한테만 그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이태원 사태 터지고 하니까 삼촌들이 의심했던 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확신을 집어 넘기는 거죠.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저는 뭐 삼촌들이 그냥 맞다고 거리고 이제 다 소문이 나고 회사에. 커밍아웃은 했긴 했죠. 딱 한 명한테.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회에서는 절대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도 이렇게 막 친해지면서 삼촌들이랑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밍아웃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태원 터지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회사 반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쉴드를 못 쳐주겠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잘 버텼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말밖에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버텨야죠. 이겨내는 것보다는 버텨가야죠. 그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3년을 버텼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버텨야죠. 어떤 표현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응? 직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길래 출근이 두려우신 건지. 그냥 그거죠. 뭐 똥고충이네, 똥고충 왔네. 오늘은 뭐 어떤 남자를 찾으려 하느냐. 그리고 막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가 엄청 더 심했어요. 그때가 제 뭐 똥꼬 검사해봐라. 뭐 얼마면 나랑 자냐. 저급하다. 뭐 야 내가 좀 큰데 내가 받을 수 있냐. 야 너 나랑 모텔 한번 가볼래. 젊은 애 뒤는 어떤지 궁금하다. 맛 좀 보자. 뭐 벗어라 벌려라. 네,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출근할 때마다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와. 그럼 이제 진짜 정신병 걸리죠. 이렇게 제가 뭐 핸드폰으로 뭐 SNS를 하고 있으면 뭐 또 어떤 남자를 또 찾으려고 하냐. 눈 굴려 간다. 뭐 삼천들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없냐. 나라면 너랑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죠. 지금 방송이어서 좀 수위를 낮춘 건데 더 좀 높은 것도 있고. 아이고. 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희망을 찾으려고 하죠.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 찾듯이 이렇게 걷고 또 걸어서 나무 한 그루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고민 중이신 건가? 아니면 약간 어떤 지금 목표가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커밍아웃적인 측면이나. 목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자존감을 좀 올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살자라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동성애자인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억누르는 거를 이제는 좀 일어서야 되겠다. 이제는 자존감도 올리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내 자신한테 말해주면서 버텨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보자 이 세상을. 이게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버텨왔으니까 얘는 버티지 말고 살아가자 이 세상을.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어떤 거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 한 장 그려드리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가장 기대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면 그냥 욕하고 동정의 눈을 보기보다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사람 취급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안아주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호모포비아도 뭐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한테는 뭐 원하진 않지만 그 외에도 레즈비언이든 동성애자든 뭐 트랜스젠더든 양성애자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방송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일단은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멋있다. 말씀을 진짜 잘하신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긴 말 하지 않고 일단 저희는 어쨌든 오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오늘은 또 뭘 그려야 될지 고민이 또 많네. 나 진짜 모르겠어요. 뭘 그릴까요? 완성된 건가요? 네.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근데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런 그림을 저는 그렸습니다. 보이시다시피 딱 설명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게 사연자님이시고 남준씨고 그리고 이제 등 돌리고 가는 사람들과 남준씨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왜 그렸냐면요.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컴플렉스, 그러니까 제가 뭐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뭐 약간 자해를 그때 심하게 했어가지고 자해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숨겨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진짜 말 못할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쁜 짓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 쟤는 문제가 있는 애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거다. 정신이 이상한 애야, 뭐 쟤는 자해를 하는 애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혼자서 계속 갖고만 있는데 이게 이러다가 왠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좀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나도 그냥 이거를 얘기를 그냥 해야겠다. 사람들한테 나 혼자만 꽁꽁 숨기지 말고. 항상 혼자서 비밀을 간직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혼자만의 약간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SNS 상에서 제가 이제 정신과적인 병력과 자해를 한다는 사실, 그런 흉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고 실제로 사람들 주변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런 걸 막 보여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되게 재미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상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자해했던 흉터 같은 걸 올려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팔로우가 막 떨어져. 사람들이 막 떠나가. 하나의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팍팍팍팍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 한 100명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이제 또 재미난 게 100명이 떨어져 나가면 또 10명 정도가 또 이렇게 늘어나. 100명이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 10명 정도가 늘어나. 한두 명 정도가 또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 정도는 나의 말을 공감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DM 메시지들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주변 지인들한테도 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갖고 있는데 참 이런 걸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너는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나는 대리만족을 느꼈다. 너무 뭐 고맙다. 위로가 된다. 위안이 된다. 그때 약간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내 스스로가 좀 가치가 좀 입증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났을 때 이미 내가 그런 병력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막 애써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숨겼던 컴플렉스들이 막상 또 드러내고 나니까는 이게 또 컴플렉스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런 뭔가 신비한 경험들, 뭔가 좀 당당해지고 뭔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남주 씨에게 뭐 커밍아웃을 당당하게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주 씨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소수일지언정. 그리고 날개를 그린 거죠. 뭔가 자유를 선물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개를 갖고 와서 남주 씨 뒤에다 날개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끝이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약간 자기 얘기까지 해주면서 하니까 네. 되게 와닿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나 네 편이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진실님 그림 한번 봅시다. 원래 의도하던 바보다 너무 축약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빠져 죽는 듯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이 바닷속에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리고 싶었냐면 눈뜬 장님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눈을 떴지만 장님이고 뭐가 맞는지 뭐가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수면 위로 얘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분은 남준 씨인데, 제가 자존감 같은 책 같은 걸 읽다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크기를 차지하느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 내 공간에 타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를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타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 타인이 나 이렇게 바라보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타인한테 자리를 다 줘버리고 제가 구석에 웅크려 있더라고요. 내 안의 공간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사실은 여기 문을 만들고 약간 다 밀쳐내고 싶었어요. 약간 의도한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차지하는 내 공간,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느낌이 타인의 의견이나 시선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다 밀쳐서 떨어뜨려 버리고, 저는 여기서 제 집이니까 제 집인 양 휘파람을 불면서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약간 TV 보는 포즈로다가 유유적적하게 약간 닐리리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편안하고, 나는 내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정체성, 내 존재가 어떤지는 내가 결정한다. 결정하기로 한 순간부터 그냥 나는 그렇게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다짐해버린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쳐내고 나니까 겉으로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좀 편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준님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든 옆에서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너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속이 위선인지 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해준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친밀해졌다가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막 배신감에 깃드실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타인의 진짜는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 공간엔 나만
있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들은 여기 풍파 속에서, 거친 풍파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타인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내어주지 맙시다. 좋다. 네, 역시 진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와,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두 개의 그림 자체가 또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오늘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보시고 남준 씨가 삶을 버티신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버티시는 데 있어서라도 뭔가 어떤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이나 조금이라도 버틴다라는 느낌보다 좀 나아간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좀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그림을 통해서. 맞아요. 터널 끝에 빛이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클로징 멘트를 좀 바꿔봐야겠어. 오늘은 약간 어떻게 바꾸시게요? 말 한마디만 좀 바꿔봅시다.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더 나아가는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좀 나아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리였습니다. 여진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네.